저희 평가원 기출 뜯어보기 이제 제가 처음 하게 되었는데, 일단 1번 들어가기 전에 구성형 1번, 2번, 3번, 4번 다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어떤 문제를 대답하든 간에 먼저 두 갈씩 답변하셔야 되고, 그 다음 키워드 위주로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답변이 구조적인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 번호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지켜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평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번은 항상 문제 풀이식입니다.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 혹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이런 게 1번의 스타일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제 비교수 교과로서 교내 특강을 진행 중인데, 두 학생이 지금 동기가 저하돼서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학생 각각 한 가지씩 말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학생 1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라고 이 학생이 대답하고 있네요. 그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학생 1과 학생 2는 답변 구조가 같기 때문에 학생 1만 제가 모범 답안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답안을 보면 지금 굉장히 알록달록합니다.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이 있는데 맨 밑에 지금 원인, 구체적인 해결 방안, 효과라고 지금 색깔로 네모로 되어 있죠. 이런 문제풀이 형식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의 원인을 언급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내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빨간색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자신감이 부족해서 본인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에 제시물 조금 다른 말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키워드로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결국 이 학생의 상태는 자기 효능감, 즉 자신감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키워드로 말해주면 심사위원들이 채점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 좋을까?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 학생에게는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제시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해결 방안을 넌지시 제시하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두루뭉실합니다. 그래서 해결 키워드를 제시해야 되는데 사제 동행 프로그램을 해야 합니다. 사제 동행 프로그램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채점가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약간의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이제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언급을 해주는 게 지금 보라색이고, 그러면 채점가는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 활동하면 도대체 왜 좋은데? 그럼 효과를 말해줘야죠,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도전함으로써 성취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자신에 대한 확신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효과까지 말해주면 깔끔하게 1번을 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FM적인 답변이었고요. 그러면 조금 더 만점에 가까운 답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부분 보면 제가 뒤에서 만능 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 지금 1번 답변에 까만색 글씨까지는 아까 답변 똑같아요. 근데 파란색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내가 1번을 답변하고 시간을 딱 확인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끌어야 됩니다. 이럴 때 만능 틀을 사용하면 좋은데 다양한 만능 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명언을 활용한 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 명언을 하나 외워가면 좋은데 여러 가지 명언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라는 명언을 내가 외웠어요. 그럼 이거를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다 하면 써먹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명언을 말하면서 학생인데 알려주고 외우게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끌면서 남들과 약간 차별된 그런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답변할 때는 항상 이제 두 갈씩 답변하기, 키워드 위주로 답변하기, 그리고 1번 문항의 특징이 문제점, 해결 방안, 그리고 효과까지 덧붙여져서 구조적으로 답변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짓수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교과 특성을 조금 섞어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책 관련된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교육과를 녹인다든지 그런 답변은 이제 거의 소수점 감점이나 만점을 향해서만 가야 된다. 난 커트라인에 걸렸다 지금. 이런 경우는 정말 이런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초수 때도 1차에서 커트라인으로 합격하고 재수 때도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초수 때는 2차에서 소수점으로 떨어지고 재수 때는 소수점으로 붙었어요, 또.
아, 그럼 이 차이가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초수 때 저는 면접에서, 그리고 수업실에서 정말 딱 요구하는 것만 대답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하는 것도 솔직히 벅찼거든요, 초수라서. 그쵸. 하지만 재수 때는, 나는 진짜 만점 받아야지 내가 뒤집을 수 있으니까, 나는 남들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더 더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뒤집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요.